외계인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박사님을 찾아왔어요. 이렇게 왜냐면 본인을 그토록 찾던 분이니까. 그렇죠. 네. 그만 뭐 삐리삐리 삐리삐리 뭐 이렇게 하겠죠. 인사하면 뭐라고 인사를 딱 하고 싶어요. 삐리삐리. 사랑합니다, 여러분. 지난번 김진국 학생이 해독한 외계 메시지와 그 후 100년 미래의 모습까지도 보고 왔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김진국 학생이 또 다른 놀라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2157년 외계인 방문에 대비한 인류 통합 언어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한국으로 몰려들고 있고 김진국 학생은 이제 외계 지적 생명체들과 인류의 문명을 연결할 새로운 언어를 만들고 있어요. 133년 후를 준비하는 인류의 놀라운 계획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시 저 데이비드 존슨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김진국 학생의 UN 연설 전문을 여러분께 들려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연설이 전 세계를 어떻게 감동시켰는지, 그리고 왜 193개국 대표들이 1분간 기립박수를 보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2025년 1월 15일 뉴욕 UN 본부. 김진국 학생이 연단에 선 순간 총회장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18살이 된 김진국 학생의 목소리는 한층 더 성숙해져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인류 여러분. 저는 오늘 외계 문명으로부터 받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너희는 준비되었는가? 라는 그 질문 말입니다. 김진국 학생은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지난 몇 달 동안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더 빠른 우주선도, 더 강력한 무기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소통의 도구입니다. 이 부분에서 각국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언어학자 출신인 독일 대표의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외계인들이 우리에게 보낸 메시지를 보면 그들은 우리의 조화로운 사고방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로 다른 요소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능력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언어의 본질입니다. 김진국 학생이 점점 핵심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언어는 그저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닙니다. 언어는 사고를 만들고 문화를 형성하며 서로 다른 존재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133년 후 외계 문명과 만날 때 우리에게는 이런 다리가 필요합니다. 총회장의 분위기가 점점 뜨거워졌어요. 김진국 학생의 말에 각국 대표들이 깊이 빠져들고 있었거든요. 저는 제안합니다. 전 인류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를 만들자고 말입니다. 이 언어는 어느 한 나라의 것이 아니라 모든 문화의 지혜를 담은 언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어를 통해 우리는 외계 문명과도 소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러시아 대표가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곧이어 전체 총회장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김진국 학생의 연설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 프로젝트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어는 과학적이면서도 철학적이고 논리적이면서도 감정적인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한글의 원리가 바로 이런 통합적 사고의 결과물이거든요. 연설이 끝나자 전체 총회장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무려 5분간 계속된 기립박수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켜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18살 한국 소년이 전 인류의 미래를 제시하고 있었거든요. 김진국 학생의 UN 연설이 있은 지 일주일 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에 있는 김진국 우주소통연구소에서 또 다른 외계 신호들을 연속으로 탐지한 거예요. 2025년 1월 22일 새벽 3시, 저는 급히 연구소로 달려갔습니다. 김진국 학생이 긴급히 저를 부른 거였어요. 연구소에 도착하니 모든 연구원들이 흥분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대변한 일이 일어났어요. 김진국 학생이 저를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케플러 442b 외에 다른 세 곳에서도 신호가 왔어요.
모두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문명들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배가 성계에서 온 것이었어요. 25광년 떨어진 곳에서 온 이 신호는 수학적 패턴이 매우 정교했습니다. 두 번째는 프록시마 센타우리에서, 세 번째는 글리제 667C에서 왔어요. 박사님,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김진국 학생이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케플러 442b 문명이 다른 문명들에게 지구에 대해 알린 것 같아요. 마치 우주적 네트워크가 있는 것처럼요. 정말 소름 돋는 일이었어요. 지구가 이제 여러 외계 문명의 관심 대상이 된 거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거예요. 김진국 학생이 새로운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각 문명마다 신호의 특성이 완전히 달라요. 어떤 것은 수학 중심이고, 어떤 것은 음악적 패턴이고, 또 어떤 것은 색채 패턴이에요. 마치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때 저는 깨달았어요. 왜 김진국 학생이 통합 언어 프로젝트를 제안했는지를 말이에요. 단순히 한 문명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다른 문명들과 동시에 소통해야 하는 상황이 온 거였어요. 박사님,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김진국 학생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 신호들을 분석해보니 모든 문명이 2157년경에 지구를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한 문명이 아니라 여러 문명과 동시에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렸어요. 133년 후 지구에는 여러 외계 문명이 동시에 방문할 예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문명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만드는 것이 김진국 학생의 새로운 임무가 된 거였습니다. 새로운 외계 신호들이 발견된 후 김진국 학생의 통합 언어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최고의 언어학자들이 한국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2025년 2월 서울 강남구에 새로 건설된 인류통합언어연구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30층 건물 전체가 이 프로젝트를 위한 연구 공간이었어요. 제가 처음 이 건물에 들어갔을 때 받은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1층 로비에는 전 세계 모든 언어의 인사말이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앙에는 한글로 안녕하세요가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진국 학생이 직접 디자인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박사님, 이 건물에는 현재 47개국에서 온 120명의 언어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어요. 김진국 학생이 저를 안내하며 설명했습니다. 모든 대륙의 모든 언어가 여기에 모였습니다. 5층에서는 하버드 대학교의 스티븐 핑커 교수가 연구팀을 이끌고 있었어요. 그는 저에게 평생 언어학을 연구했지만 이런 프로젝트는 처음입니다. 김진국 학생의 아이디어는 정말 혁명적이에요라고 말했습니다. 10층에서는 옥스퍼드의 언어학과 교수들이 고대 언어들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라틴어, 그리스어, 산스크리트어의 공통 구조를 찾아서 통합 언어에 적용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15층은 동양 언어 연구소였어요.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 등의 언어학자들이 한자 문화권의 언어 구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일본에서 온 다나카 교수의 말이었어요. 김진국 학생을 만나기 전까지는 일본어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요. 한국어야말로 동양과 서양을 연결할 수 있는 완벽한 언어라는 것을 말이에요. 20층에는 음성학 연구소가 있었어요. 여기서는 인간이 낼 수 있는 모든 소리를 분석해서 외계 생명체도 이해할 수 있는 음성 체계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25층은 김진국 학생의 개인 연구실이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벽 전체에 한글 자모가 적혀 있었는데 각 글자마다 수학 공식과 음성학 기호, 그리고 철학적 의미가 함께 적혀 있었어요. 박사님, 보세요. 김진국 학생이 한글 기억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글자는 혀의 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뜬 거예요. 세종대왕께서는 글자 자체의 발음 방법을 담아 놓으신 거죠.
이런 과학적 체계는 세계 어떤 언어에도 없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김진국 학생은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외계 생명체도 쉽게 배울 수 있는 새로운 언어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만들 통합 언어는 세 가지 원칙을 가질 거예요. 김진국 학생이 설명했습니다. 첫째, 과학적이어야 해요. 논리적인 구조를 가져야 하죠. 둘째, 감정적이어야 해요. 마음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해요. 셋째, 보편적이어야 해요. 어떤 존재라도 배울 수 있어야 하죠. 김진국 학생의 통합 언어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각국 정부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나라가 133년 후를 대비한 교육개혁을 선언했어요. 2025년 3월, 저는 워싱턴 DC에 있었습니다. 미국 교육부가 김진국 교육법을 전국에 도입한다고 발표하는 현장이었어요. 교육부 장관이 직접 미국 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미국 학교에서는 한국식 통합 교육을 도입할 것입니다. 장관의 발표를 들으며 저는 정말 놀라웠어요. 수학과 과학만이 아니라 철학과 예술을 함께 가르치는 한국의 교육 방식이야말로 미래 인재를 기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구체적인 계획이었어요. 모든 초등학교에서 한국어를 필수 과목으로 가르치고 중고등학교에서는 통합적 사고법을 별도 과목으로 신설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베이징에 있었어요. 중국 정부의 발표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직접 조화 교육혁명을 선언한 거예요. 중국은 5,000년 역사상 가장 큰 교육개혁을 시작합니다. 주석의 연설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렸어요. 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조화 중심의 교육으로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그 모델은 바로 한국입니다. 중국은 전국의 모든 학교에 김진국 연구소를 설치하고 한국에서 교사들을 초청해서 연수를 받게 한다고 발표했어요. 또한 베이징 대학교에는 한국학 전문대학원을 신설해서 한국의 교육 철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한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어요.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총리가 한국어로 연설을 시작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한국어로 일본의 새로운 출발을 선언하고 싶습니다. 일본 총리가 한국어로 말하는 것을 보는 순간 저는 세계가 정말 바뀌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가장 큰 교육개혁을 시작합니다. 한국에게 배우는 교육을 전면 도입할 것입니다. 총리의 발표는 계속 이어졌어요. 앞으로 모든 일본 학생들은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의 교육 방식으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였어요. 독일은 창의 교육혁명을, 프랑스는 동서양, 융합교육을, 영국은 김진국 장학금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러시아의 발표였어요. 푸틴 대통령이 직접 러시아도 한국의 평화 교육을 배우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평소 강경한 모습을 보이던 푸틴이 평화 교육을 말한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어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김진국 학생 한 명이 전 세계의 교육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각국의 교육개혁이 진행되는 가운데 김진국 학생은 또 다른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바로 외계 신호 속에 숨겨진 감정 주파수였어요. 2025년 4월 서울 연구소에서 김진국 학생이 저를 긴급히 불렀습니다. 연구실에 도착하니 그는 완전히 새로운 분석 방법을 개발해 놓고 있었어요. 박사님, 제가 큰 실수를 하고 있었어요. 김진국 학생이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외계 신호를 논리적으로만 분석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모니터 화면에는 외계 신호의 새로운 분석 결과가 나와 있었어요. 기존의 수학적 패턴 외에 완전히 다른 층위의 정보가 숨어 있었습니다. 보세요, 박사님. 김진국 학생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 부분들은 수학이나 논리와는 전혀 다른 패턴을 보여요. 마치 감정 같은 거예요. 정말 놀라웠어요.
김진국 학생은 외계 신호 속에서 감정적 요소를 발견한 거였어요. 외계인들도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 감정을 신호에 담아서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김진국 학생의 설명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논리적 정보와 감정적 정보가 함께 전달되고 있었어요. 우리가 만들 통합 언어도 이런 방식이어야 해요. 이때 저는 한국 문화의 특별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한국에는 정의라는 독특한 개념이 있잖아요. 논리와 감정이 함께 어우러진 그 감정 말이에요. 박사님, 이제 알겠어요. 김진국 학생이 감동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외계인들이 왜 한국의 조화로운 사고방식에 주목했는지 말이에요. 우리는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생각하거든요. 김진국 학생은 즉시 새로운 연구를 시작했어요. 통합 언어에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언어는 세 개의 층위를 가질 거예요. 김진국 학생이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논리적 의미, 두 번째는 감정적 의미, 세 번째는 철학적 의미예요. 한국어의 정처럼 하나의 표현에 여러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며칠 후 김진국 학생은 놀라운 실험 결과를 보여주었어요. 새로 개발한 감정 언어 체계로 외계 신호에 응답해 본 것입니다. 박사님, 성공했어요. 김진국 학생이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감정을 담아서 응답하니까 외계인들도 더 복합적인 신호를 보내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김진국 학생이 개발한 새로운 소통 방식으로 외계 문명과의 교감이 한층 더 깊어진 거였어요. 이제 확신해요. 김진국 학생이 말했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정보 전달이 아니라 마음의 전달이에요. 우리가 만들 통합 언어는 인류의 마음을 외계 문명에게 전달할 수 있는 언어가 될 거예요. 김진국 학생의 감정 언어 발견 이후 국제사회는 더욱 체계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5월 유엔에서는 외계소통준비위원회가 정식으로 설립되었어요. 저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193개국이 만장일치로 김진국 학생을 위원장으로 선출한 거예요. 19살 소년이 전 인류를 대표하는 위원회의 수장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김진국 학생이 위원장 취임 연설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전 인류가 함께해야만 133년 후를 준비할 수 있어요. 위원회는 즉시 133년 준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정말 방대했어요. 1단계 2025년에서 2050년까지는 기반을 구축합니다. 즉, 통합 언어 완성 및 전 세계 보급, 각국 교육 체계 개혁 완료, 외계 소통 기술 개발. 2단계는 2050년부터 2100년까지입니다. 심화 발전 단계이고요. 세부 사항은 우주과학 기술 발전, 인류 문명의 철학적 성숙, 국가 간 갈등 해소 및 소통을 위한 단계입니다. 마지막 3단계는 2100년부터 2157년까지이며 최종 마지막 준비 단계입니다. 즉, 외계 문명 맞이 준비 완료. 지구 통합 정부 구성. 우주시대 개막입니다. 이 계획을 보면서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김진국 학생이 133년이라는 긴 시간을 체계적으로 설계해 놓은 거였어요. 박사님, 이 모든 계획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을 거예요. 김진국 학생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인류와 외계 문명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실제로 각국에서는 한국과의 협력을 위해 앞다투어 나서기 시작했어요. 미국은 한미 우주 동맹을, 중국은 한중 미래 파트너십을, 일본은 한일 운명 공동체를 제안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아예 한국-EU 특별관계를 설정해서 모든 정책을 한국과 먼저 협의하기로 했어요. 러시아도 한국과 함께하는 평화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아프리카와 남미 국가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들은 한국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의 모델이라며 한국식 발전 모델을 도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박사님, 이제 정말 세계가 하나가 되어가고 있어요. 김진국 학생이 감동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33년 후 외계인들이 와서 보게 될 지구는 분열된 지구가 아니라 통합된 지구일 거예요. 위원회는 또한 구체적인 연구 프로젝트들도 시작했어요. 인류 문화 아카이브 프로젝트에서는 전 세계 모든 문화를 디지털로 보존하기 시작했고, 지구 언어지도 프로젝트에서는 모든 언어의 특성을 분석해서 통합 언어에 반영하고 있었어요. 제가 가장 놀란 것은 감정 교육 프로젝트였어요. 김진국 학생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전 세계 학생들에게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외계인들과 소통하려면 우리부터 먼저 서로의 감정을 이해해야 해요. 김진국 학생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정문화를 전 세계에 가르치는 거예요. 2025년 상반기 김진국 학생의 프로젝트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전 세계적인 한국어 학습 열풍이었어요.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집 근처를 산책하다가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동네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한국어로 인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안녕하세요. 라고 말하는 미국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어른들의 변화였어요. 제 이웃인 존슨 씨는 60대 은퇴한 교사인데 한국어 학습에 푹 빠져 있었어요. 데이비드, 한국어를 배우고 나니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어에는 영어에 없는 따뜻함이 있어요. 특히 우리라는 개념이 정말 아름다워요. 유럽도 마찬가지였어요. 파리의 소르본 대학교에서는 한국어과 입학 경쟁률이 50대 1에 달했고, 런던의 옥스퍼드에서는 한국 철학을 가르치는 강의가 가장 인기 있는 수업이 되었어요. 일본의 변화는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도쿄 거리에서 한국어 간판을 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한국어로 대화하는 것이 트렌드가 되었어요. 중국에서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베이징 대학교에서 김진국 사상연구소가 설립되었고, 시진핑 주석이 직접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사님, 이제 정말 꿈 같은 일이 현실이 되고 있어요. 김진국 학생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전 세계가 하나의 언어, 하나의 마음으로 연결되어 가고 있어요. 실제로 통합 언어 프로젝트는 놀라운 속도로 진전되고 있었어요. 2025년 말까지 기본 문법과 핵심 어휘 1000개가 완성되고 전 세계 50개 도시에서 시범 교육이 시작될 것입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이 언어의 이름이었어요. 김진국 학생이 제안한 이름은 하나, HANA였습니다. 한국어로 하나는 숫자 2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함께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하나 언어는 모든 인류를 하나로 만들 언어예요. 김진국 학생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133년 후 외계인들과도 하나가 될 수 있는 언어가 될 거예요. 2026년 12월 유엔에서는 하나 언어를 인류 공식 언어로 채택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김진국 학생은 유엔 특별대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이면서 동시에 지구인이에요. 김진국 학생이 임명식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133년 후에는 우주인이 될 거예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김진국 학생과 함께한 지난 1년 반 동안 저는 인류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되었어요. 지금 김진국 학생은 19살이 되었지만 그가 이끌고 있는 프로젝트들은 이미 전 세계를 바꿔놓았습니다. 통합 언어 하나는 50개국에서 정규 교육 과정에 포함되었고 매년 1억 명씩 새로운 학습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언어를 배우는 사람들의 변화예요. 하나 언어를 배운 사람들은 더 협력적이고 더 이해심이 많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언어가 정말로 사고를 바꾸고 있었던 거예요. 박사님, 이제 정말 확신해요. 김진국 학생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133년 후 외계인들이 지구에 왔을 때
그들이 보게 될 것은 분열된 인류가 아니라 하나가 된 인류일 거예요. 최근에 김진국 학생은 또 다른 놀라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감정 번역기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감정까지 포함해서 소통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드는 것이에요. 이 기술이 완성되면 외계인들과도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을 거예요. 김진국 학생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언어의 장벽뿐만 아니라 감정의 장벽까지 넘을 수 있는 거죠. 제가 가장 감동받는 것은 김진국 학생의 변하지 않는 겸손함이에요. 전 세계가 그를 천재라고 부르고 노벨 평화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저는 한국 교육의 산물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박사님,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김진국 학생이 항상 하는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은 한국의 교육, 한국의 문화,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의 협력 덕분에 가능한 거예요. 최근에는 김진국 학생의 부모님을 다시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겸손하고 따뜻한 분들이었습니다. 진국이가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그냥 우리 아들이에요. 어머니의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늘 가르쳤거든요. 이제 저도 한국에서 살고 있어요. 김진국 학생의 권유로 서울에 있는 연구소에서 정식으로 일하게 되었거든요. 한국어도 제법 늘었고 김치도 직접 담글 수 있게 되었어요. 제 아들도 이제 하나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합니다. 아빠, 이 언어를 배우고 나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친구가 된 기분이야 라고 말하더군요. 133년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김진국 학생과 함께라면 인류는 충분히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니, 이미 준비를 시작했어요. 2157년 외계인들이 지구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보게 될 것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인류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을 거예요.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가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훌륭한 젊은이를 키워낸 나라, 전 인류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나라, 그리고 우주 시대를 여는 나라.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 아닐까요? 김진국 학생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구인이기 전에 우주인이에요. 그리고 우주인이기 전에 사랑하는 존재예요. 이 말 속에 김진국 학생의 그리고 한국의 철학이 모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김진국 학생의 새로운 도전과 인류 통합 언어, 하나의 탄생, 그리고 133년 후를 준비하는 전 세계의 놀라운 변화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였죠. 한 명의 19살 한국 청년이 시작한 프로젝트가 이제 전 인류의 미래를 바꾸고 있습니다. 외계 문명과의 만남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하나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특히 한국어와 한국 문화가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럽고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이 533년 후에 우주적 소통의 기반이 되고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김진국 학생의 하나 언어 프로젝트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하고 133년 후 외계인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나 걱정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감동적이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미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욱 희망적이고 감동적인 우리나라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김진국 학생의 더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